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한 전국 단위 총선으로는 처음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 5일 전인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 후보토론회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어제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당 정책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체성 부분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부터 공방을 벌입니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하고 관계없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위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분하게 입법활동을 통한 입법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다면 3만 불을 줘도 문제없다. 경험 부족과 구태정치 청산을 둘러싼 국회의원 자질을 놓고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한번 안 해보고 과연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현안은 바로 그 주승용 의원 같은 30년 지역 패권 정치인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과 야당 분열에 대한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분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결국 분열하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건너갔습니다. 호남 민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고 이런 호남 분당의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지역 현안 문제 가운데 광양만권 통합 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뒤 연차적인 통합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순신대교 관리 방안은 후보 대부분이 조속한 국도 승격에 따른 운영비 국가 부담을, 관광 활성화 방안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컨텐츠 확보를 꼽았습니다. 한편 비초청 후보 연설에 나선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는 여수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99%의 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4.13 총선이 공식 선거 일정에 들어간 이후 전남 지역에서만 34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구별로 모두 34건으로 올 들어 실시된 63건의 절반 이상이 지난 한 주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사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28건이었으며 조사기관이 직접 수행한 조사가 5건, 후보자가 의뢰해 실시된 조사가 1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습니다. 더민주 득표의 약일까 독일까 말도 많은데요. 광주 방문의 속사정 한신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특별한 형식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질타를 들어가며 민심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호남 방문 시기를 저울질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호남 방문을 택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에 머무르면서 특정 후보 지원이 아닌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거센 반문재인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엔 호남 밑바닥 민심이 아직까진 자신에게 우호적이란 판단에다가 막판 부동층과 수음표를 움직여서 전세를 역전시킬 경우에 반문 정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곳 민심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논란을 계속 피해만 갈 경우에 내년 대선 등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이 안 되면 다음 꿈도 꿀 수 없다며 문 전 대표 방문에 부정적 입장은 여전합니다. 광주의 일부 총선 후보들 역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아직까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보기도 그렇고 오라보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우리 선거만 하란다. 뭐가 안 좋다는 것도 없대. 그냥 싫대 그냥. 광주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판세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문 전 대표가 향후 짊어져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고독사를 줄이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공동생활의 집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에 가면 집에서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특히 밤에 다치거나 잠을 자다 숨을 거둬도 이웃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덜해지고 가셔지고 아마 첫째는 그런 점이 좋겠죠. 전라남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경로당을 공동생활시설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숙식에 가능한 침구리라든지 기타 지금 화장실 이런 부분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150여 개 노인 공동생활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경로당 8,800여 개의 2%에도 미치지 않지만 정확한 수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9개 시군에서 12건의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3개 사업량을 9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흥 소록도에 있는 병사성당과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 사택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병사성당이 한센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 장소가 됐던 건물이며 두 외국인 수녀의 사택은 희생, 봉사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주택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높아진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문화 혁신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청년과 복지, 생태, 문화를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4개 팀, 29개 과소, 128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시책화하고 팀 분야별로 특수 시책 발굴과 정책 반영은 물론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수직적 지시 문화에 익숙한 조직 문화를 탈피해 신규 공무원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협업 시스템을 통해 순천시 행정을 전국적 문화 혁신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투명한 기업의 이미지 구현을 위해 윤리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공무원 등 거래 상대자에 대한 행동 기준인 반부패 준수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쇄신한 발표를 통해 금품 수수나 횡령, 성희롱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각 퇴출하고 사내외 모든 청탁을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남기는 것을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으로 옮겨왔거나 옮길 예정인 13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조선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와 전남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할 예정인 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올해 채용 요강 설명과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채용 설명회에는 순천대와 전남대, 목포대 등 광주 전남 지역 7개 대학이 참가하며 지역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100억여 원을 확보해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60억 원, 택시유가 보조금에 4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종사자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LED 안내 표지판 설치와 택시 운수 종사자 제복 지원 등에 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2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공동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고라 순천, 시립합창단 공연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공연 공동 개최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을 통한 효율적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문화원 등 아시아 문화전당 내 각종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 체험학습과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UCC 공동 제작 등 홍보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이 문화예술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